광주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대한민국은 호남 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는가라는 호남인들의 질문에 답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대표가 된 이래 끊임없이 부단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상징 광주에서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우리 호남인들에게 특별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오늘이 마침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1년이 또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만약에 국회 해산권이 헌법에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을 없앴고 또 헌법 77조 1항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해놓음으로써 비상계엄이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자행될 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을 헌법에 규정했고 그리고 형법 87조부터 91조까지 국헌문란, 목적, 내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명확히 해놓았고 계엄법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헌법을 만든 것이 87년 6월 항쟁이고 이 87년 6월 항쟁은 80년 5.18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은 바로 이곳 광주 5.18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국가가 정상화된 것, 그 또한 호남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광주 호남인들에게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라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들에게 철저하게 단죄를 했습니다. 2020년 독일은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이었던 91세의 남성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022년 슈트트호프 수용소장을 비서를 지냈던 90세의 여성에 대해 수용소장의 학살 명령을 문서로 작성한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 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어두운 과거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당을 공식 해체시켰고 나치 전범과 조력자들을 낱낱이 재판대에 세워서 엄중히 단죄했습니다. 사법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청산도 뒤따랐습니다. 1953년 나치 희생자 보상법을 제정해 피해자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화적 청산도 이어졌습니다. 나치 참상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추모관과 기념비도 건립했습니다. 나치 미화와 역사 왜곡 행위도 엄격히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국민은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정의 구현의 정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단죄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구태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 한 명의 유공자와 희생자까지도 찾아내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위로, 명예회복을 해드려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이번 예산 전국에서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좀 이따가 호남 발전 특위에서 한정혜 의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호남 발전 특위에서 여러 회의도 거치고 보고도 받으면서 제가 가장 호남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원하는 예산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광주 목포 MBC에서 여론조사 한 것과 제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78km 구간 KTX 속도 개선 사업이 호남인들이 제일 바라는 공통의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계속 난항을 거듭했던 어려웠던 예산 5.18 구묘역 정비 문제 그리고 적십자 병원 그리고 탄약고 이전 등 오랫동안 광주 시민들께서 수건사업으로 여겼던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광주 시민들에게 그래도 얼굴을 뵐 면목이 생겼다라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광주가 AX 실증 도시로 자리 잡고 젊은 유능한 인재와 유망 기업을 유치할 그런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1,634억 원 규모의 AI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광주 송정에서 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비도 50억 원이 증액되어서 1,722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구묘역 정비사업
적십사병원 보존 활용 사업은 최초로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광주와 호남 여러분들의 열망이 하늘을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한병도 예결산 위원장, 이소영 간사, 그리고 한정혜 정책위 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부대표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렸고,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챙기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 분들께 당대표 1급 포상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억울한 컷오프도 없애겠다. 그리고 호남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인들의 한을 좀 풀어드리겠다 하고 제가 공약을 했었는데 그 공약을 작게나마 지킬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이곳 광주에서 우리 특별하게 국가와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광주의 영령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양분남 광주시당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광주에서 우리 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광주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광주시의 내년도 정부 예산은 약 3조 9,400여 원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16.6%가 늘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8.2%가 는 것에 비해서 2배가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약속,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을 했다는 그 약속이 현실화된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호남 특위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광주 시민과 광주 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5.18 민주 구모역 민주 조성 사업, 적십자 병원 보존 활용 사업, 또 AI 관련된 산업 육성, 또 제 지역구인 마루동 탄약구 이전 등 단순한 금액의 증감이 아니라 그 내용이 민주인권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광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광주 시민은 군사 독재 시절에 피를 흘림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광주하면은 민주화의 성지이고 인권과 자유의 도시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평가입니다. 이제 광주는 이러한 역사적 평가를 디딤돌로 해서 이제 신성장 산업의 메카로서 거듭남는 미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당에서는 이러한 광주시의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집권의 출발점인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저는 광주에 와서 전남대 특강도 하고 2030 공직자들과 간담회도 했던 터라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12.3 이후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21대 대선을 치른 것이 매우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고 민생 회복을 통해서 안정적 집권 기반을 마련해야만 이것이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계속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의 종식과 청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란의 조기 종식과 청산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호남에서 그동안 보여주신 지지에 대해서도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고 효능감 있는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의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광주의 미래의 경제의 초석을 놓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 풍부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AI 전력 인프라가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광주는 전남의 이런 AI 전력 인프라를 활용한 AI 대전환, 즉 AX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내년에도 AI 국내 예산 1,634억 원, 그것을 비롯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AI 바이오 헬스케어 중심의 실증 사업과 AI 자율전환 거점 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산지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광 한빛 원전도 있고 그래서 기저전력도 풍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총 발전량이 총 소비량보다 많아서 현재 생산되는 전력이 초과 생산되는 전력이 출력 제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광주가 그런데 앞으로 AI 첨단 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게 되면 이렇게 전남에서 생산된 풍부한 전력, 특히 초과 생산되는 이런 전력들을 광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것을 위해서는 앞서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에 여러 지금 계획되어 있는 AI 실증 사업을 비롯해서 이런 AI 자율전환 사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생산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직접 전력 수급 계약 PPA가 가능하도록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전력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시급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맞춰서 호남 지역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광주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마련과 입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위를 마치면 호남특위 성과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5월 광주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책임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5월 광주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주 시민들과 늘 함께 하며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온전히 담아내고 호남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책임 있게 민주당은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무려 59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으며 무차별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정쟁을 위해 민생 법안마저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정당입니까? 첫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필리버스터도 아닌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장을 무법천주로 만들었습니다. 정쟁을 위해 민생개혁을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을 자처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어떤 야당도 민생을 논의하자고 모인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아 국회를 마비시킬 자격은 없습니다. 이래서 필리버스터 제도로법이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소수의 정당한 발언권은 보장화돼 제도와 경우로 민생국회가 마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정쟁용 방패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본래의 자리에 회복시켜 놓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과 통일교, 정교유착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믿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오직 위법을 심판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며 종교단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종교가 정치 권력을 사유하거나 불법 자금, 조직적 위법 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순간 그 단체는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종교단체의 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을 압박이라 규정하며 자신들이 종교유착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대선 조직 지원 의혹, 국민의힘 시도당 자금 전달, 전당대회 개입, 해외 원조 자금과 연계된 사업 지원 의혹 등은 엄정한 수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조직적 위법 행위에는 법에 따라 단호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77번째 맞는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남의 인구 유출은 더 이상 통계 현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고 위기입니다. 국가 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청년 약 140만 명이 호남의 경우는 약 40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광주는 2004년 인구 140만 명 이후 21년 만에 그 선이 안타깝게도 무너졌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호남을 떠난 청년은 약 1만 4천여 명으로 그중 92%가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현재 호남권 41개 시, 군구 중 33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 전국 지자체 중 전남은 소멸 위험 지수 1위, 전북은 4위로 소멸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지방은 점점 수도권의 공급지로 전락하고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는 당장 지역민의 삶의 위기로 다가오고 인구 유출 악순환은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 번째 국정 목표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 후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국가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2015년 이후 중단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신속히 재추진해야 합니다. 지방 이전 기업과 기관에 대한 파격적 혜택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나누고 미래 산업 인프라 등 새로운 것은 반드시 지방에 이전 정착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서둘러 주십시오. 정부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노력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결정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청래 당 대표님께서 호남을 배려하시겠다는 말씀은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인 이곳 광주에서 그것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라는 헌법 정신을 처음으로 법률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드디어 의료급여에서 간주부양비 제도가 폐지됩니다. 가난하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소득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의료급여의 문턱에서 떨어뜨려 오던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벌써 복지 영역에서도 작동해서 현실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늘 민주정부에서 한 발짝씩 전진해 왔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으로 제정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을 사회적 분기점으로 해서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사각지대의 현실이 폭로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서, 2021년에는 생계급여에서 장벽이 허물어졌고 이제 2026년 이재명 정부에서 의료급여 부분에서도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가족의 소득을 간주부양비라는 이름으로 수급자 소득에 억지로 얹어서 계산하던 이 제도, 이 허구의 숫자 때문에 자녀와 연락이 끊긴 노인이나 폭력 학대 가정에서 탈출한 자녀들, 또 실제로는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부당하게 의료급여에서 탈락해 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당사자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최소 5,000명 이상이 새롭게 의료급여 수급권을 얻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에서는 단계적 선별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순서로 또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순으로 그리고 이번 간주부양비 폐지까지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폐지 전략을 선택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지키면서도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온 책임 있는 복지 개혁의 길입니다.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아있고 비수급 빈곤층과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지만 역사의 전진과 함께 점차 0으로 수렴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길에 민주당은 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질문해 주시죠. 네. 이번 예산은, 이거 광주도 잘 됐지만, 17개 시도가 다 잘 돼서, 사실은 예산 통과 한 2주 전부터 시도당 위원장들께 예산이 끝나면 그 다음날 즉시 예산 보고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시라고 제가 특별 지시를 했었습니다. 아마 광주도 양부남 시당위원장께 여쭤보니까 바로 하셨더군요. 그래서 전국이 골고루 잘 됐고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예산이기도 하지만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시키자는 정신에 입각해서 예산 전국 때 우리 한병도 위원장, 한정혜 정책위장, 여러 번 머리를 맞대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이건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신규로도 많이 반영되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고 이런 일이 성과가 많아서 시도당 위원장께 예산 기자회견을 그 즉시 하시라고 했는데 광주도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그 다음날 새벽에 이곳 나주에 달려와서 수해복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표시나게 보답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표시나게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우리 광주시 소속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그 기쁨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욱 의원부터 앉아 계시는데요. 좀 한 말씀 하시고 오늘 버스를 타고 오는데 광기정 광주시장께서 버스를 같이 타서 저에게 이제 진짜 호남인이 된 것 같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남 사이에서 호남인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더 호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욱 의원님부터 긴 시간은 못 드리고 1분 안에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1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진욱입니다. DJ께서 노벨상을 수상한 날 이 자리에서 광주 현장 최고위가 열려서 더 뜻깊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민주주의를 지켜온 5.18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청래 대표님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광주 예산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정청래 대표님의 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호남인이라는 정청래 대표님이 호남인이라는 인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위원장님과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규모 광주 AI 예산 배정으로 광주는 AI 시티, AI 시범 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도시의 위상도 확고해졌습니다. 광주가 민주주의 도시이자 경제산업도시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가 경제산업도시가 된다면 산업도시로 만드는데 저는 민주당의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변화의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광주를 경제산업도시로 만드는 길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는 도움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아서 생산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교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교대로 바꾸면 일자리 1000개가 곧바로 생깁니다. 정청래 대표님께서 현재 결단을 못하고 있는 현대를 설득하셔서 2교대만 한다면 광주의 양질의 일자리 1000개가 연말에 생깁니다.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도골입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그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예산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들은 국가 컴퓨팅 자원센터가 이제 무산이 되면 상당히 일시 실망을 했었는데요. 이번 예산 결과를 보고 전화위복이 되었구나라고 지금 다시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컴퓨팅 자원센터를 능가하는 그러한 광주가 AI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번에 확고하게 마련이 된 겁니다. MPU 센터가 들어서게 되고 내년부터는 당장 광주가 모빌리티 시범 도시가 되면서 내년에 자율주행차 200대가 광주 시내에 풀리게 됩니다. 실증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영재고 또 그리고 마에스트로 과정 등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색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인공중심 도시로서의 그 면모가 내년에는 보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해서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 플러스 더 필요한 거는 이제 바이오 중심지도 되어야 됩니다. 도심 집적형 첨단 의료 복합단지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광주가 그러한 시범 도시로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께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요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은철입니다. 먼저 현장 최고위원회를 저희 지역구인 이곳에서 해주신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역 균형 발전, 아까 우리 서삼석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략적으로 보면 몰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혁신도시 하나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수도권에 견줄 만한 경쟁력을 갖춘 곳을 만들겠다 지방에 라는 심정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화 시대에 포항에서 철강 산업이 시작됐듯이 AI 산업은 광주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심정으로 AI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기업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종합적인 어떤 대책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관련해서 최대로 확보해 주신 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지역구 예산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저희 광주천 예산을 챙겨주신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는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호 의원. 네. 예, 북구가 광주 정준호 의원입니다. 우선 역대 최대 호남 예산 확보라는 이 제목하에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게 해주신 정청래 당대표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충청도에 방문을 해서 대전과 충남이 연합체가 아닌 행정통합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이 행정통합까지 간다라는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자단체장에 있는 충남이 아니라 민주당 단체장에 있는 광주 전남이 해당과 관련된 5국 3특의 선도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겠지만 우선 그 AI 컴퓨팅 센터 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후유증과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광주 전남에 내년도에 서남권 산업청을 우선 먼저 개설을 해서 산업적인 관련과 관련된 후속적인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마음 같아서는 내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통합을 전제로 한 지방선거 치러지길 바라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2028년 총선 전에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이 한 명으로 통합되는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단체장 후보군이나 현 단체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걸로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단체장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광주 전남이 5국 3특의 선도 지역이 돼서 보다 큰 국책사업과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북구울 전진숙입니다. 오늘 이런 프랑카드를 걸고 역대 최대 호남 예산 확보라고 하는 프랑카드를 걸고 강주에서 이렇게 현장 최고위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주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놓치고 나서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예산으로 더 다양한 영역으로 강주를 다시 빛을 내주셔서 우리 정청래 의원 당대표님 그리고 한정혜 정책위장님을 비롯해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주는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의 한 형태를 갖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는 5.18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거고 몸통은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걸 전국화했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게 됐고요. 또 손발은 AI 관련해서 중심도시로 나가게 해서 그 모든 게 당의 도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주가 AI 중심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그 모든 기반 시설을 갖는 데 있어서 주로 어른을 중심으로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잘 배우고 실험해보고 이런 시설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AI 청소년 체험센터 및 놀이공원은 강주에서 하나 한다면은 전국의 아이들 또 광주의 아이들이 AI가 무엇인지 더 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균택 의원 잠시만요. 이제 우리가 예산 정국 끝나고 내란 정산 사법개혁 국면이 끝나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예비 후보 자격심사위원회 등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의신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당의 결과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다 할 때는 이의신청위원회에 다 몰리게 되는데 아주 실세위원회입니다. 그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을 또 이번에 박균택 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예. 광주가 아니었으면 좀 어려웠을 거요. 예, 박균택 의원님.
정말 중책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우리 호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 편성 많이 해주셔서 우리 당 지도부 또 이재명 정부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히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국가 철도 계획이 다시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까지 오게 되어 있는 그 서해 철도가 전북의 새만금 그리고 전남의 무안까지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서부에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많고 또 정부 또 당에서 그 서부 지역, 광주의 서부 지역을 미래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광주의 서부와 그 서해철도를 잇는 광주의 신산업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완성된다면은 우리 대표님과 지도부의 호남에 대한 그 애정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만 들을 줄 알았는데 자꾸 뭘 얹어놔요. 아니, 대학에 수석 입학했는데 너 수석 졸업까지 해야 돼. 박사까지 따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인데 하여튼 호남 발전특위가 예산이 끝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계속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호남 발전특위에서 계속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네, 우리 당의 이 광주와 호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산 지원, 뒷받침 정말 고맙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의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꼭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그런 여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좀 떠나지 않아도 되는 광주 호남, 스스로 성장 기반을 갖춘 지속 가능한 광주 호남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이 제일 짧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는 아니지만 조계원 의원, 김원희 의원 있는데요. 진짜 1분씩만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이번에 그 광주 전남 예결위 소위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우리 당 지도부와 함께 또 우리 광주 전남의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통해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이번에 광주에서는 전체적으로 16.6%의 예산의 증액이 있었고 전남에서는 최초의 10조 원 시대 10.5%의 예산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 지도부에 감사드리고 또 전남과 광주의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남도당위원장 목포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남이 드디어 국비 예산 1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5%의 예산, 국비 예산액이 증가했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전남도는 미래 첨단 전략 산업,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산업, 그리고 농수축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등 전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신경 써주신 광주에서 목포까지 우리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철도 계획을 당초 816억밖에 배정이 안 돼 있었는데 국회에서 200억을 순증해서 1016억으로 증액해 주셔서 이게 우리 전남에서는 굉장히 목마른 사업이었거든요. 사업의 속도가 좀 더 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간 이 종잣돈 이번에 마련한 종잣돈을 기반으로 해서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김원희 의원이 말한 예산은요, 목포 역사도 개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제 대통령 만났었는데, 이거 호남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거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호남발전특위 장례 정지를 해서 잠시